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 X6 40i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본, 후륜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구성이에요.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30D 트림에도 똑같은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승차감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제가 예전에 X5, X7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 다 시승했거든요. 그러니까 BMW는 전체적으로 특히 SUV 라인업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특히 에어 서스펜션 탄탄한 주행 성능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X6 30D 트림이죠, 그 차량 반도체 이슈 때문에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보다는 조금은 컴포트한 느낌이 묻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지턱을 좀 크게 넘어갔을 때, 그랬을 때 차량에 바운싱이 들어가면 후륜 쪽에서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 짧게 들어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어댑티브 M 서스펜션보다는 조금 컴포트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BMW 모델들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특히 SUV 라인업들 제가 시승 다 했지만 탄탄한 승차감이 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도 이제 컴포트와 이제 하드한 쪽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진다고 한다면 조금은 탄탄한 하드한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Q755 TFSI 모델 그 차량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승차감 쪽으로 보면 Q755 TFSI 모델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서스펜션 세팅에서의 차이가 일단 명확하게 좀 느껴져요. 확실하게 컴포트한 성향을 일단 좀 빼놨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약간 감성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X6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노면소, 지금 노면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올 건데, 요거랑 뭔가 이렇게 가속 페달 전개했을 때 엔진에서 이런 웅 이렇게 걸리는 이런 소음, 이런 것들이 뭔가 살짝만 달려도 달리는 차의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게 승차감에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시트가 그나마 편하게 좀 컴포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승차감으로 조금 그나마 편안하게 좀 더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만약에 시트까지 조금 하드하게 되어 있으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탄탄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탄탄함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렇게 일상적인 여행으로 주행을 하면 탄탄한 이 서스펜션 느낌이 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짧은 요철 같은 경우도 탄탄한 느낌이 좀 주로 올라오는데, 조금 이 서스펜션을 크게 사용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후륜 쪽에서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해야 에어 서스펜션이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 어프로치북, 전시장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차량의 상세 정보 이런 거만 보고 이제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한 번쯤 다시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일상적인 경우 이렇게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좀 느껴지기로는 조금 탄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이슈로 혹시 빠진 건데 비민 PD가 또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건가 해서 제가 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근데 확실한 건 지난번 30D에 적용되어 있던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랑 전륜 쪽에 이런 뷰를 보시면 차이가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건 맞더라고요. 이걸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에어 서스펜션, 뭐 크게 보면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 3사 쪽으로는 에어 서스펜션은 일부러 좀 많이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 비춰봤을 때는 그렇죠, 아우디 모델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아우디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승차감 쪽으로는 확실하게 올려주는 느낌이 있고, BMW 오늘 X6에 적용된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탄탄함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승차감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좀 달렸을 때 이제 어떻게 받아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코너링 테스트 잡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에어 서스펜션이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탄탄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댐핑과 스티어링 휠 스포츠,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는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면 S 모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우, 야, 이거 어우 기본 어떻게 보면 어댑티브 이 에어 서스펜션이 탄탄한 승차감이 이제 주로 느껴지는데, 이게 S 모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 탄탄한 승차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행 모드별로 이 승차감 차이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소리가 좋죠. 오 그렇지, 그렇죠. 이러면 이제 달릴 맛이 나죠. 이게 참, 이게 차량마다 본인한테 맞는 이 어떻게 보면 차량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BMW의 이런 감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코너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에 언급했던 Q755 TFSI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영상에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일단 코너를 조향을 해서 다시 반대쪽 코너로 이제 좀 급격하게 조향이 들어가도 차량의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크나큰 등치를 가지고 저 코너를 이렇게 날렵하게 빠져나오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일단 스트로크를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게 이 주행을 하면서 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고속 코너링을 들어가도 이 차량 안정감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번 아우디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이랑은 성향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우디는 좀 컴포트한 모드로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X6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은 조금 더 스포츠한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배기음, 엔진음이 살짝 이렇게 뭔가 고속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 운전자를 좀 자극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나요. 사실 일반 모델이라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2단, 3단, 4단까지 RPM을 패들 시프트 사용 안 하셔도 돼요. S 모드 상태로만 빼놓으면 그래도 RPM을 조금 높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변속이 들어가면 뒤에서 팍 터지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실제로 실내에서도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너를 이렇게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 2.1톤이나 되는 이 차량의 무게를 가진 이 차량을 이렇게 끝까지 RPM을 쓰시면 뒤에서 플랩에서 팝콘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렇게 브레이크는 좀 많이 밀리는데. 일단 현재 이 시승차에 적용된 타이어 구성으로만 보면 이 한국 타이어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에보 3 SUV 모델용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타이어는 시승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리뷰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타이어가 퍼포먼스 타이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는 한데
리브 포인트 자체가 웻 그립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그립도 높긴 한데 웻 그립이 조금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정말 무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이킹이 들어가면 타이어에서 미끄러지니까 ABS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좀 특징을 나타주는 것 같아요. 이거 브레이킹은 좀 아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전에 X6 30D가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내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이 브레이킹은 특히 타이어에서 좌우를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 출발할 때는 X드라이브 시스템만 적용이 되어 있어도 상당 부분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특히 제동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넣고 두 개. 확실히 이게 핸들링은 진짜 BMW가 세팅을 잘해요. 지금 보면 브레이크 밟고 이게 주행 모드별로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방지턱을 좀 격하게 넘어가면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이때 이제 서스펜션 댐핑 대응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차이점을 마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6 모델이 매력 있어요. 사실상 제가 이런 쿠페형 라인, 특히 SUV 라인 중에 이런 라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따지면 쿠페형 라인을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X6 모델도 예전에 드림카로 이제 꼽을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이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차가.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좀 볼까요? 인디비주얼 댐핑과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로, 엔진과 변속기는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팅으로 진행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S 모드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전개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이렇게 이 고속 코너링 안정감 상당히 좋죠. 지금 터널 끝나자마자 코너링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불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서스펜션 자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 세팅 자체가 일단 탄탄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으로 밀어붙여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느낌을 만들어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일단 저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만 보면 저희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약 14km가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터널 구간 지나가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Q7 55TFSI 모델 시승을 했었죠. 근데 터널 끝나는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그 파워트레인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출력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근데 어떤 차이가 좀 크냐 하면, 터널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면 배기음부터 그렇고 엔진음이 상당히 크게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좀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도 이 정도의 소리로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주행을 했고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좀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지난번 Q7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이랑은 정반대의 성향이죠. 왜냐하면 그 차량은 저 터널에 들어갔어도 상당히 조용한 음색으로 이렇게 차를 좀 밀어붙여 줬었거든요. 근데 이 BMW X6 모델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돋보이는
조용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터널 구간 테스트 많이 했었죠.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Q7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그리고 작년에 아마 시승했었을 건데 X6 30D M 스포츠 모델, 그리고 하나는 X5 모델을 해볼까요? X5M 컴피티션 모델 테스트 주행한 게 있거든요. 그 4개의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M 모델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라고 넣는 거지, 실질적으로 Q7이랑 55TFSI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0D 트림, 디젤 엔진 트림이랑도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소!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6 4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외관신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그 장소가 지겹기도 했고 조금 더 햇빛이 많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산 옆에 위치를 하는 이곳에 지금 왔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 비가 내려서 시승기를 한동안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 시승기 촬영을 좀 진행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상당히 재밌는 모델을 갖고 나와서 되게 즐거웠던 시승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X6 전체적인 익스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세틴 알루미늄 익스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테리어 구성은 하위 30D M 스포츠 모델과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위 다른 라인업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그릴 라인이 쉽게 설명드리면 크롬 라인이 보통은 BMW 모델들 일반 라인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현재 X6 같은 경우는 크롬보다는 약간은 이제 무광 타입이 있게 좀 도는 실버 색상의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틴 알루미늄 익스테리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릴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LED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이 그릴 주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LED가 이렇게 조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디자인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BMW 이제 이 차량도 LCI 버전을 이제 바뀌면 새롭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겠지만, 이 그릴부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BMW만의 모델들만의 포인트를 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릴에 라이트를 집어넣은 요 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면 이미지를 보시면 지난번 하위 트림에 공교롭게도 X3 그리고 X4 모델도 시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형 모델인 X5도 시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면 디자인 이미지를 보면 하위 X4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상위 M50i나 X6M 컴패티션으로 넘어가면 M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이 적용되는 이 구성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램프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BMW의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 이 안쪽에 블루톤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 구성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멋있어요. 블루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익스테리어 컬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판매 중인 컬러로 보면 총 4가지의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유니크한 색상으로는 메나타이라는 색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는 구입 시기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 비밀 매니저님께 연락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X6 모델 측면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륜 275mm, 후륜 315mm의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구성으로만 보면 21인치 Y스포크 741M 디자인 휠이 적용되는 구성의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휠은 지난번 30D M 스포츠 모델 휠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현재 X6 트림별 이 휠 타이어 사이즈 구성을 보면 여기서 이제 상급인 M50i로 넘어가시면 22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X6M 컴페티션까지 넘어가시면 전륜은 21인치, 후륜은 22인치 이렇게 비대칭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안쪽에 M 스포츠 브레이크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X6 모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B필러 라인부터 떨어지는 이 쿠페형 라인이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도 이 X6만의 캐릭터 하나를 좀 돋보이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여기 라인 부분은 요거보다 이제 하위 모델에 위치하는 X4 모델이랑도 디자인 일체감이 있는 구성입니다. 측면에서도 이 세텐 알루미늄 스테레오 패키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몰딩도 그렇고 이 루프레일까지 알루미늄 세틴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옵션표 상에는 현재 모델이 이제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현재 모델은 그 옵션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냥 일반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안 닫히죠. 그리고 X6 모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리스를 좀 적용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BMW에서 그렇죠, SUV 라인에서 프레임리스가 적용되는 모델은 하나 있습니다. iX 모델이죠. 그 모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적용된 도어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완벽한 쿠페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좀 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 디자인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 X6만의 측면 뷰 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6 2열입니다. 우선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 그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이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진 않는데 이 손 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저같이 덩치가 큰 성인이 앉아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주성을 확보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측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B필러 라인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 공간을 이 정도로 확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트 착자감으로 보면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각도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2열 시트가 살짝 파져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몸을 놔두는 그런 스타일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등받이 쪽은 살짝의 이제 쿠션감이 느껴지는 구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암레스트. 암레스트 폭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승객이 탑승을 해서 이 암레스트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컵홀더는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이네요. 이거는 좋아하는 구성이기도 해요. 컵홀더를 사용하고 암레스트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쳐놨는데 2열 좌우측 도어에는 수동 롤러 선블라인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센터 콘솔 라인 후방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전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에도 이제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포전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러면 요 센터 터널 후방 라인 말고 요 B필러 라인도 송풍구를 마련해주는 모델이 있었는데 현재의 모델은 B필러 라인은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열은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컨트롤러 하단에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이게 깊이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된 구성입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는 1열 시트 후방 라인 쪽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 그러니까 조수석, 운전석 포함해서
USB-C 포트로 두 개 충전 포트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이 트래블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USB 포트 옆에 보면 이 커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별도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이제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6 모델 후면입니다. 역시 쿠페형 SUV들은 이 후면, 특히 후면 라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체적인 이미지는 제가 먼저 시승했던 X4에서 봤던 그 이미지도 그대로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차량 크기가 X6 모델의 준대용급 사이즈로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커진 사이즈에서 보여주는 이 쿠페형 라인 상당히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인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쿠페형 SUV 모델들이랑 그래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언급을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뒷유리 각도입니다. 뒷유리 각도가 거의 누워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적용을 해줬거든요. 이 뒷유리 각도를 따라서 이제 루프라인이 그대로 떨어지는 라인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 느낌 상당히 매력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뒷유리 각도가 좀 많이 누워있는 특징 때문에 이 룸밀에서 보여지는 후방 시야는 조금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 테일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X4 모델과 마찬가지로 길고 얇게 뻗은 이 테일 램프 라인이 트렁크 중앙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구성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후방 이 루프 라인을 포함해서 상당히 날렵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보통 트렁크 라인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서 이렇게 뽑아주는 구성이 보통은 일반적인 차량에서 취하거든요. 근데 측면에도 이 라인을 되게 잘 살려놨어요. 약간 이제 입체감 있게 좀 살려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많은 차량들을 보지만 X6는 특히 후면에서 따라갔을 때 이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기 시스템, 일단 현재 모델은 듀얼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웠던 건, 사실 기대를 안 하니까 만족스러웠던 건데, 배기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단에서 4단까지 이제 가속을 쭉 하면서 RPM을 좀 높게 사용하시면 팝콘 터지는 음색까지 들려옵니다. 이 전반적으로 주행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면 디자인에서 좀 특징은 스포일러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상급 X6M까지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카본 스포일러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기본 스포일러도 디자인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스포일러 각도가 상당히 높게 솟아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스포일러까지 해서 후면 디자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상 쿠페형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 용량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용량으로 보면 58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1530리터까지 확장이 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넓은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모델이 러거지 컴파트먼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좌우측에 수납 그물망이 적용이 되고요.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레일까지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자식 롤링 커버까지 적용이 되는 구성인데 지금 촬영 때문에 분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 모델 쿠페형 라인들 같은 경우는 달리기, 가속성으로 이제 스포츠성으로 나가서시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시승하면서 또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현행 X6 모델 이제 서서히 LCI 버전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에 있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지난번 5 시리즈, 6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렇게 끝물에 있는 모델들이 프로모션, 혜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추후에 시정 모델 나오면 그때도 촬영을 하겠지만 사실상 실용으로 가면 이제 OS 8세대가 들어가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좌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외형 디자인에서도 살짝
이제 헤드라이트 이쪽 디자인에서 좀 바뀌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판매되고 있는 X6 모델 구성적인 면에서 특히나 이런 프로모션 이런 혜택이 좋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비밀 매니저님께 연락을 하셔서 오늘 시승차 시승이 가능합니다. 시승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X6는 차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시승을 종종 많이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의 쿠페형 SUV가 요즘에 이렇게 흔했지만 예전에 초기 1세대만 보더라도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그 멋있었던 그 느낌이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시승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BMW X6 40i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 즐거운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